한번 시작해볼까요? 반복님 5,000치즈 1,000치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도 자세를 좀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하는 거라 많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라디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벽 지하도 저 건너 누구인가? 그럼 좀 소름 끼치기는 하겠네요. 제가 최대한 잔잔하게 얘기할 건데요. 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할 경우에는 저한테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첫 번째 사연이에요. 제목은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기예요. 이번 건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꿈을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이 일은 정말 아직도 너무 미스테리한 일이고요. 여러분들께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당시 저는 너무 무서웠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제 친구 중에 절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느 날 그 절에 저를 데려갔었고요. 스님 한 분이 저를 토닥여 주시더니 저한테 책 같은 걸 하나 주셨었어요. 표지는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종이책이었고요. 끈으로 엮여 있었어요. 안에는 한문이 세로로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책을 집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라고 하셨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책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온 책을 저는 장롱 위에 대충 올려뒀고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원래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저 혼자 살게 된 거죠.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안방이었던 곳에 지금 제 침대와 부스가 있고요. 제 방으로 사용하던 작은 방은 지금 현재 옷방이자 고양이가 바깥을 구경할 수 있도록 용품들이 즐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부모님이 경기도권으로 내려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일이라 지금으로부터 한 7년에서 8년 전쯤 전 얘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땐 고양이가 없었기 때문에 깜깜한 집에 불을 켜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저는 자유의 몸이었어요. 씻고 TV를 보다 보면 곧 자정이 되었고 바로바로 지쳐 골아떨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때 전 거의 매일같이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제가 방에서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요. 근데 전 원래 화장실 문을 닫고 볼일을 보는데 꿈에선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일을 보더라고요. 무튼 그런 꿈을 계속 꿨는데 어느 날부턴가 꿈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달까? 내용이 이어진달까? 좀 더 길어졌어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같은데요. 처음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꿈이었고요.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나와서 작은 방을 향하는 귀퉁이를 돌아 작은 방을 쳐다보고 깼어요. 또 어느 날은 쳐다보던 작은 방 문을 제가 열면서 깨어났고요. 또 어느 날은 문을 열고 제가 어딘가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꿈 내용이 점점 짙어져 갔을 때였어요. 이제는 꿈 내용이 고정이 됐습니다. 꿈에서 자다 말고 일어나 화장실을 가고 화장실을 나와선 꼭 작은 방문을 열게 됐고요. 그렇게 열린 문으로 방 안을 쳐다보면 방 안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벽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어떤 여자를 계속 보게 됐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저에게 등을 돌리고 벽을 바라본 채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그 꿈을 저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꿨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꿈에서 깨어나면 너무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어요. 근데 뭐 이젠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났잖아요. 아휴, 또 이 언니 꿈이네 하면서 일어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꿈 내용이 또 바뀌었어요.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놓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요. 왼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귀퉁이에서 그 여자가 저를 얼굴만 빼꼼히 내놓고 바라보는 꿈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하고 동시에 꿈에서 깨어났고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그날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도 모르게 스님이 준 책 어디 있냐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라는 엄마의 호통에 일단 뭐 전 전화를 끊었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출근을 했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 들어오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일단 그게 뭐가 됐든 잘 보여야 저한테 해코지를 안 하겠다 싶어서 들어오면서 언니 저 왔어요 하면서 들어왔어요. 네, 전 또라이입니다. 그날 저녁에 책 찾기는 실패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저녁 집에 들어오면서 꼭 동거인한테 다녀왔어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 마냥 그 언니를 향해 인사를 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니 그것도 적응은 됐어요. 꿈 내용도 더 변하지 않았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언니와 꿈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화장실에 변기 위에 앉아있는 시간 동안 계속 얼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꿈에서 깨고 나면 얼굴이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뭐 일단 혹시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인가? 라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또 첫 꿈을 꾼 날로부터 한 2,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꿈 내용이 또 바뀌었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머리만 내밀고 눈을 마주치고 있던 그 언니는요. 갑자기 집 밖에서, 그러니까 집 문이죠. 집 문에서 뭔가 쿵쿵쿵쿵쿵쿵 거리면서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문 쪽으로 후다다다닥 뛰어가는 내용이었어요. 그 언니가요. 적응이 됐던 저는 이제는 점점 삶이 좀 피폐해지고 있었어요. 꿈에 문이 열리면 그리고 뭔가 들어오면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골목을 걸어 들어올 때 아주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너무 겁에 질려 하기 일쑤였고요. 잠에 드는 것조차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일이 일어났죠. 꿈에 결국 저까지 그 문 앞으로 가서 서게 됐고요. 저희 집 집문은 유리 샤시로 된 문이라서 사람이 밖에 원래도 서 있으면 형태가 보이는 그런 문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문 밖에 보이는 큰 사람 형태의 실루엣을 보게 되었고요. 문을 두드림과 동시에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깨어난 저는 처음 그 꿈을 꿨을 때의 그 공포감이 또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고 꿈은 반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혼자 지내니까 갑자기 너가 겁을 먹어서 그런 걸 거라고 계속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닌데 저는 너무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밤마다 스님이 주신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찾아 여기저기 다 뒤져봤고요.
잠자기 전에는 제가 그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방에 그 언니가 등을 돌리고 있던 그곳을 향해서 잠자기 전이니까 제 눈에 그 언니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분이 있었던 그곳을 향해 수호신 언니, 오늘도 날 지켜주세요 하고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어요. 다행인 건 꿈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불안했던 건 그 줄어든 꿈 속에서 문 손잡이가 조금씩 더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금방이라도 저희 집 문이 열릴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날 밤도 그 언니에게 날 좀 지켜달라 얘기하고 잠에 들었고요. 그날 꿈속에서 저희 집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저를 덮쳐온 건 엄청 큰 괴물 같은 형태의 무엇인가였고요. 절 마치 막 죽일 듯이 제 목을 막 졸라댔어요. 저는 울면서 막 컥컥컥컥 대면서 버둥거리고 있었고요. 순간 작은 방에서 뭔가 갑자기 후다다닥 뛰어나오더니 그 괴물을 팍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서 뭔가 초음파 같은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네, 그 언니였습니다. 그렇게 전 꿈에서 화들짝 깨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너무 다행스럽게도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장롱 안을 찾아봤는데요. 장롱 안쪽 이불에 스님이 주신 책이 이렇게 파묻혀 있었어요. 이불 안쪽에.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장롱 위쪽에 작은 상자까지 둔 상태로 천장이랑 거의 맞닿게 그 책을 올려두었어요. 스님이 저희 집에 제일 높은 곳에 올려두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의자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주저앉고 저는 몇 시간 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서웠고 힘들었어요. 이제 끝났겠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잠이 들었고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꿈은 더 이상 꾸지 않았어요. 그 언니는 뭐였고 그 괴물로 나온 무엇인가는 뭐였을까요? 정말 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꿈을, 그런 똑같은 내용의 꿈을 정말 몇 개월 동안이나 반복해서 꿀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경찰에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동네에 전자발찌 찬 사람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면서 혼자 사는 여자분들은 조심하라고 경고를 주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 다음날 그 전자발찌 찬 사람은 바로 잡혔다고 따로 이제 연락은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제 꿈이 이렇게 어거지로 맞추기에는 당연히 저도 억지가 있는 건 압니다. 근데 과연 그때 제 꿈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던 개꿈이었을까요? 두 번째 사연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저희 할머니 친구분은 무당이십니다. 용하다고 막 소문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어렸을 때 신병을 알아 그 친구분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그냥 집 근처 무당께 부탁해서 8살쯤 그때 신내림을 받고 따로 무당 일을 하거나 하지는 않으신 채로 집에 신당만 모셔두고 여지껏 사셨다고 해요. 그런 할머니의 친구분께서 어느 날부턴가 저희 집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셨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저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설마 우리 손녀한테 귀신이 붙었나 싶어서 물어보실 때마다 아주 성심성의껏 저에 관한 모든 걸 다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요. 물론
저희 할머니의 그 친구분이랑도 자주 보면서 왕래하면서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 2학년 18살이 되었어요. 하루는 그 친구분이 "손녀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해. 몸 상할라." 라고 하셨대요. 할머니는 무당이 하는 말은 막 이렇게 캐물으면 안 된다고 어디선가 들으셔서 저한테 그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셨고, 저는 당연히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원래 같이 놀기로 했던 친구 2명이 있었는데요. 저는 집으로 갔고요. 그 친구 2명은 노래방에서 둘이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향해 가던 도중에 신호등을 건너다가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확 넘어온 차로 인해서 사고가 크게 나서 많이 다쳤습니다. 또 어느 날은 친구분께서 "오늘 손녀 잠 못 자게 해. 혹시 잠이 들거든 잘 지켜보고." 라고 하셨대요. 전 그날 처음으로 가위라는 것에 눌렸어요. 누군가 저한테 커다란 검은 색깔 손을 뻗어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깨우는 할머니의 소리에 저는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자잘자잘한 주의를 들으면서 저희 집안 가족 모두는 할머니 친구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져 갔어요. 근데 그 처음으로 가위를 눌린 그날 이후부터요. 어느 순간부터 제 꿈속에 그때 그 가위에 눌렸을 때 나타났던 그 형체로 느껴지는 누군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요. 성별도 모르겠는 검은 색깔 형체로만 나왔는데요. 어느 날 저를 차에 태우고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갔고요. 또 어떤 날 꿈에는 저를 엄청나게 막 혼을 내면서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저를 절벽 앞에 세워두고 이곳에서 당장 뛰어내리라며 그렇게 절 다그치는 꿈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집에 놀러온 할머니 친구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미 일이 시작되었다고, 꿈에 누가 나타나서 지금처럼 데려가려고 하거든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아니, 꿈인데 제가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제 맘대로 그게 어떻게 되냐고 막 반박을 했죠. 근데 친구분은 할 수 있다고, 잠들기 전에 따라가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잠에 들고 혹시 꿈에 따라가면 안 돼라는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땐 무조건 자기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온 가족이 절 너무너무 걱정하던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꿈을 꿨고, 근데 이번에 그 형체는 너무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제 손을 붙들고 정말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자기를 믿어달라면서,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면서 아주 슬프게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꿈에서 깬 저는 너무 마음이 찜찜해서요. 인터넷을 뒤져서 정말 용하다는 인천에 있는 한 무당집을 알아보았고요.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들었던 말은 그때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인천에 계시는 용한 무당분이 말씀하시길 아마도 할머니 친구분은 본인이 가시는 길을 편히 가시기 위해 지금 모시는 신을 저한테 옮기려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잡귀나 악귀를 모시는 것 같은데 그 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젊은 육체를 골랐고 사주까지 확인한 뒤에 제가 알맞아서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아마도 꿈에 나온 그 형체는 제 조상일 거라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믿지 않을 이야기였어요. 억지로 저한테 귀신을 얹어놓는다뇨.
일단 그 무당분은 제가 너무 안쓰럽다며 근데 본인도 복채를 받아야 부적을 써줄 수 있으니 혹시 돈 가진 거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학생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다닐 그런 세대가 아니었어요. 어, 가진 돈을 전체 다 털어봤지만 차비 빼고는 5천 몇백 원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무당분은 이거면 충분하다며 아주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노란 색깔 부적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친구분이 오셨을 때 이 부적을 한번 지니고 있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을 나와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친구분이 놀러 오셨어요. 저는 주머니에 그 부적을 넣어놨다가 혹여나 흘리거나 뺏길까봐 브래지어 안쪽에다가 부적을 넣어놓고 할머니 친구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인사를 드리자마자 할머니 친구분은 저를 쳐다보시더니 맘에 안 들다는 듯 얼굴을 팍 찡그리시고 갑자기 몹쓸년 이라며 다짜고짜 욕을 하셨어요. 니년이 감히 어쩌고저쩌고 중얼중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냥 현관을 박차고 들어오신 그대로 나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당연히 놀라서 바로 따라 나가셨고요. 저도 할머니한테 갑작스럽게 그렇게 욕을 들은 상태라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할머니만 집으로 돌아오셨고요. 뭐 별 말을 들으신 건 없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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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계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저랑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의아해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당집에 찾아갔던 걸 얘기했고 당연히 제 얘기에 할머니랑 엄마 두 분이 너무 깜짝 놀라시고 거기가 어디냐며 같이 가보자 하셨죠. 그날 제 꿈엔 처음으로 검은 형체가 아닌 머리카락이 전부 회색으로 뒤덮여 있는 예쁘게 머리를 쪽지어서 이제 묶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파란 물빛이 가득한 한복을 입으시고 웃으시면서 다행이야 아가, 장하다 아가 하고 사라지셨고요. 그날 오후에 그 무당집을 다시 들렀습니다. 무당분은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를 엄청 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제가 만났던 그 무당분이랑은 정말 다른 분이셨어요. 얼굴 가득 울그락 푸르락 화가 엄청 나 계셨고요. 저희 할머니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손녀를 사지로 몰아넣고 잠이 왔냐며 그런 꾀임에 넘어가 나중에 날 보거든 어찌 보려 했냐며 정말 잘 살고 후회 없이 살고 좋은 얘기 들려주려 오겠다더니 사리분별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려고 한 거냐며 그 말에 할머니가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시더니 이모님이십니까? 하고 엉엉 울기 시작하셨어요. 네,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니 제 꿈에 나오셨던 분은 정말 제 조상님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 할머니의 이모님 정도 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친구분에게 이미 넘어간 제 사주로 인해서 친구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저한테 그 귀신이 옮겨오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 벙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3달 정도 지난 무렵 친구분이 저희 할머니의 그 친구분이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다행히 저는 아무 일 없었고요. 나중에 얘기지만 그 무당분이 저한테 주셨던 부적은 누군가 저한테 해코지를 하게 되면 죽어서도 이승을 떠돌게 될 만큼 역사를 크게 맞는 부적이었다고 해요. 그런 부적을 5,000원에 저한테 주신 건 그때 제가 몸에 지니고 있는 제 전 재산이었고 제 전부를 바친 거라 부적의 효험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린 제가 안쓰러워서 저를 지키기 위해 주신 거라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지금까지도 어디 가서 함부로 제 사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저를 구해주신 그 무당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요.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 동물은 귀신을 본다? 입니다. 개는 귀신을 본다 라는 말이 정말일까요?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그 동네 촌뜨기 친구들이 항상 반갑게 맞아줘서 같이 놀고는 했어요. 말이 촌뜨기 친구들이지 서로 놀리면서 친해졌어요. 저는 뭐 서울 똥개라고 불렸고요. 아무튼 친구들이랑 개울가에서 놀다 보면 꼭 건너편에 어린애 하나가 혼자 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친구들보다 그 아이가 키도 작고 멀리서 봐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애가 다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꼬맹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까이서 보게 된 그 아이는 생각보다 컸고요. 네, 딱 저랑 또래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근데 촌뜨기 친구들이 얘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귀신을 부르는 재수없는 새끼라고 했어요. 귀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부른다니? 하지만 얘네들도 딱 거기까지만 얘기할 뿐이었고요. 저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냥 막 그때는 궁금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저는 알게 됐어요. 며칠이 지나서 길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어른들이 그 아이를 향해 막 이렇게 혀를 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쯧쯧거리는 거. 이런 소리와 함께 수근수근 거리시더니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아이는 원래 다른 지역에서 지금 사는 동네로 어떤 젊은 부부가 입양을 해서 데리고 온 아이였대요. 근데 그 부부가 갑작스럽게 비명 행사를 했대요. 저도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대신 봐주던 그 부부의 엄마,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할머니죠. 할머니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나이가 들었으니 뭔가 이렇게 죽는 건 당연한 순서 아닐까요? 저는 이 얘기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를 봐주던 아이가 이제 혼자 남게 되니까요. 아이를 봐주던 가끔 왕래하던 친척분들이 좀 돌아가면서 봐주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친척분 중에 한 분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셨대요. 이유는 아무도 모른대요. 친구들도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 아이는 귀신을 부른다며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고 왕따를 시키는 거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서울 똥개잖아요. 그때 무슨 영웅 심리였는지 아이 친구는 따돌리면 안 돼가 발동돼서 제 시골 친구들 촌뜨기들이랑은 낮에 놀았고요. 저녁엔 그 아이랑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절 쭈뼛쭈뼛하게 대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서로 말도 트고 스스럼 없이 지냈어요. 그날도 저는 촌뜨기들이랑 놀고 나서 그 애랑 놀려고 양옆으로 논이 쭉 줄지어 이어진 곳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그 애가 저 앞에서 소리치면서 막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전혀 뭐가 없었어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열십자로 갈라지는 논둑이었고 이렇게 직진을 하면 그 친구가 있었고요. 왼쪽 오른쪽은 그냥 논길이었어요. 그 아이는 어디에서 나타난 건지 모르는 하얀 강아지랑 함께 절 보고 있었는데요. 그 하얀 개는 시선이 제 왼쪽을 향해서 있었고 몸이 살짝 돌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정없이 왕왕왕왕 하면서 막 짖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향해 탁탁탁탁탁 뛰어왔어요. 마침내 제 앞까지 왔고요. 그 아이는 소리쳐서 얘기했어요. 저 개가 짖으면 안 돼! 저 개가 짖으면 안 좋은 일이 생겨! 라면서 내일 놀자며 어서 돌아가라며 순간 갑자기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무서워진 저는 그대로 뒤를 돌아 뛰어가기 시작했고요. 한참을 뛰다가 논길이니까 살짝 확 미끄러질 뻔해서 딱 멈춰서서 뒤돌아서 그 아이를 눈으로 찾았어요. 그 아이는 아까 왔던 그곳에서
그 모습 그대로 절 향해 손을 크게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손을 흔들어주고 인사했어요. 내일 만나! 라고 소리치고 집을 향해 마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제가 그 아이를 본 마지막 날이었어요. 다음 날 동네에 소란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가족은 급하게 할머니 댁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당연히 내려갔죠. 내려갔을 때 촌뜨기 친구들은 그대로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제가 그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할머니 댁에서 잘 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려고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저 앞에서 약간 뭔가 좀 눈에 익은 하얀 개 한 마리가 저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오더니 저한테 기대서 막 낑낑낑낑 거리면서 저한테 막 비벼댔어요. 엄마랑 저는 둘 다 동물을 좋아해서 막 쓰다듬고 예뻐해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그때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어린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고요. 저도 모르게 땡땡이는 어디 있어? 하고 그 강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강아지는 뒷산을 향해 고개를 휙 돌리더니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절 낚아채듯이 확 일으켜서 집을 향해 막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걸어가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게 된 그 전날에 그 아이가, 땡땡이가 논뚝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나중에 제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면 그때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끝으로 저는 뭐 이게 점점 커갔고요. 그 아이가 서서히 잊혀져 갈 때쯤 또 놀러간 할머니 댁에서 우연찮게 뒷산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름 없는 작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올라가던 촌뜨기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걔 땡땡이 여기 묻었대. 어른들이 재수없다고 원래 안 묻어주려고 했는데 동네에 안 좋은 일 생길까봐 그냥 묻어주기만이라도 하자고 여기다 그냥 묻어버렸대. 저는 그제서야 어렸을 때의 그 아이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시 선명하게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 논뚝에서 그 강아지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그 충고를 무시하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갔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땡땡이가 어딨냐는 물음에 뒷산을 쳐다본 그 강아지의 행동은 우연이었을까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날이었어요. 네 번째 얘기, 귀신 없다고 해줘.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끝내고 모든 기력이 다한 채 집에 갔어요. 생각해보면 참 재수없는 하루였습니다. 출근할 땐 웬 이상한 여자랑 눈싸움을 하지 않나, 회사에서는 기획안 때문에 욕먹었고, 거래처와도 원만하게 대화도 되지 않았고, 퇴근하고 성수대교 진입할 때부터 재수없이 다른 운전자랑 별것도 아닌 거에 시비 붙고, 운전하고 집 오면서 남자친구랑 통화했는데 남자친구랑도 싸우고,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센서 등도 말썽이고, 그냥 모든 게 다 신경질적이고 짜증나는 하루였어요. 샤워하고 맥주 한 캔 먹고 뻗어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까 싸웠더니 남자친구가 마음에 걸렸는지 지금 집에 오겠다고 끊더라고요. 뭐 싸웠지만 내심 또 보고 싶고 남친한테 또 찡얼거리고 싶었던 저는 알겠다고 빨리 오라며 올 때 메로나를 외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한 3, 4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나더라고요. 왔나보다 하고 벨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문을 탁 열었어요.
왔어? 라면서 앞을 쳐다봤는데 집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응? 잘못 들었나?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해진 채 문을 다시 닫고 남자친구를 또 기다렸죠. 그리고 또다시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환청이 아니었어요. 오예! 이번엔 진짜 나 남친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을 열려는데 생각해보니까 남자 발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좀 더 가볍고 그냥 제 느낌이요. 남자 발소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고 저는 렌즈를 넘어 문 밖을 쳐다봤어요. 원래라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할 문 밖은 왜 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센서등이 밝게 켜져 있어서 다 보이는 상태였어요. 아씨, 아까 1층도 엘베 앞에 센서등 계속 켜져 있더니 이런 걸로 전기세 관리비 더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오늘은 하루 종일 기분이 정말 별로였어서 이런 센서등 문제도 아주 사소한 건데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뭐 남자친구는 없으니까 눈을 떼려는 순간 센서등은 꺼졌고요. 그리고 눈을 떼려는데 센서등이 갑자기 다시 팍 하고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진짜 고장난 거야? 벌레가 밑에 고양이라도 지나갔나? 저는 대수롭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알겠지만 전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하도 안 와서 전화하니까 메로나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 앞으로 마중 나가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지 않고 우리는 통화를 계속하면서 집에서 나와서 엘베를 타고 1층 입구에 서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이어 전화기 너머로 도착 보이네 라는 소리와 함께 저 멀리서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남자친구가 보였고요. 저희는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뚜벅뚜벅뚜벅 웃으면서 절 향해 걸어오다 말고 갑자기 미친듯이 저한테 뛰어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두 팔 벌려서 남자친구를 확 끌어안았고 남자친구 가슴팍에 머리를 막 비벼댔어요. 마치 심장이 막 밖에 있는 것처럼 남자친구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심장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렇게 엘베를 타고 집에 가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썰을 풀었어요. 집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려고. 집에 도착하고 신발을 벗고 남자친구를 딱 올려봤는데 온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얼른 땀을 닦아주고 왜 그래? 혹시 방금 뛰어서 그래? 아유 남자가 체력이 왜 이래? 라면서 놀리면서 소파에 데리고 와서 앉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얘기는 너무 놀라웠어요. 원래 남자친구는 오늘 저희 집에 올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싸웠잖아요. 그래도 집에 도착하고 찜찜하게 자는 것보다는 그냥 통화나 하면서 얼레벌레 조금이라도 풀어주자 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고요. 갑자기 제 핸드폰 뒤쪽으로 뭔가가 라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 소리가 너무 소름 끼쳐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갈게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집 앞까지 도착했고 1층 저 멀리 밖에서 저를 보았고 그렇게 저한테 걸어오고 있는데 제 뒤로 고장난 엘리베이터 앞에 1층 센서등이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어떤 여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더래요. 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으로 저건 귀신이다 싶어서 남자친구는 미친듯이 저한테 뛰기 시작했고요. 사람이 둘이나 있으니까 아무리 귀신이라도 형체가 사라질 거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절 붙잡고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근데 그 귀신이 따라서 타더랍니다. 귀신은 뭔가 손톱을 부딪히는 건지 계속 틱틱 탁탁 하는 소리가 계속 났다고 해요.
엘베에서 내려서 저희 집 문을 열 때까지도 저희 옆에 서서 손톱을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튕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이 오빠 오늘 피곤해서 헛게 보이나봐. 오빠 귀신은 없어. 궤도가 그러던데 괜찮아. 라면서 안아줬고요. 지금 이렇게 무서움에 덜덜 떨고 있는 남자친구가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아직도 보여요? 귀신이 우리 집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라면서 끊임없이 놀리고 장난치면서 물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본인 오른손의 엄지 손톱과 검지 손톱을 탁탁 부딪히게 소리를 내더니 여기 하고 웃으면서 쓰러졌어요. 깜짝 놀란 저는 우선 남자친구를 쓰러진 방향 그대로 눕혔고요.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새벽에 깨어난 남자친구한테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고 다그쳐 물었어요. 어제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저랑 눈싸움을 하던 그 여자 같았어요. 그 여자가 저랑 눈이 마주쳐서 저한테 해코지하려고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귀신을 믿지 않는 제 눈엔 뭐 지금도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이따금씩 틱틱 하는 소리가 이젠 저한테도 들려와요. 혹시 그 여자가 지금도 저희 집에 있는 걸까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사연 하나하나마다 약간 갸웃거리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빙의를 믿으시나요? 귀신이 사람한테 빙의할 수 있다면 세상에 안 풀리는 사연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고맙게도 이런 사연을 줬는데 제가 막 안 믿고 매도하고 이거 진짜 지어낸 거지 막 이러고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 받았는데 지인분은 정말 싫어라고 남자친구가 여기 했던 거를 기억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데도 이런 경험을 했다고 자기도 너무 신기하다고 남자친구가 장난치는 건 줄 알았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한두 시간 정도 그러니까 갑자기 잘 있던 남자가 쓰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잠에 들고 깨어나는 그 순간 2시간 동안 자기가 엄청 많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믿지는 않는데요. 궤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귀신을 집에서 결국 만나게 된다면 지평좌표계 어떻게 고정했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받게 되거든 저한테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음주는 지금 이 남자친구는 운전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음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심신미약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기가 너무 세도 귀신이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귀신을 보려면 귀신과의 그 파장이 맞으면 보인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참 세상에 귀신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생각보다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 형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검은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귀신이 대표적이었다면 요즘 넘어오면서 청바지에 핫팬츠를 입고 있다라는 귀신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귀신한테도 OOTD가 존재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기가 좀 센 놈이 있는데 무당이 그놈 보더니 넌 평생 귀신 한번 안 붙겠다라고 했다라고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귀신은 안 붙어야 좋지.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요거 끝나면 하나 더 남았네요. 제가 이 사연은요, 이번에 읽어드릴 이 사연은 제가 이 공포 라디오를 하기 위해서 혼자 핸드폰 녹음기를 켜놓고 열심히 막 연습도 하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오히려 연습했었을 때는 잘했었던, 잘 읽혔던 구간에 말을 좀 절거나 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읽어드리려고 물 넘어가듯 약간 이제 스무스하게 읽어드리려고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위해서 3번, 4번, 5번 소리 내어 읽었거든요. 읽을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머리로 그 광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연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처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온 사연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라는 사연은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내용은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좀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여러분은 귀신이 가장 무서우십니까? 라는 제목이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제 생의 첫 기억의 시작점이 있다면 그게 막 생성될 때쯤 그때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그때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20대가 될 때까지도 그때 그 일은 혼자 기억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게 나한테 진짜 있었던 일인가? 꿈이었나? 라고 생각하며 점차 그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 성인이 되고 저희 친언니랑 같이 처음으로 술을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우연치 않게 나온 얘기는 저를 그리고 저희 언니를 그때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었고요. 우리 둘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은 오래된 아파트의 1층이었어요. TV가 있는 거실의 왼편에는 베란다가 있었는데 폭이 좁아서 빨래를 넣는 행거 하나를 세로로 놓으면 약간 끝나는 공간 정도? 그러니까 베란다 바깥에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성인 남자 걸음으로 한 2걸음 걸으면 바로 안방으로 향하는 베란다 또 큰 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란다 창문은 바깥으로 이렇게 목을 내밀고 빼꼼 쳐다보면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정수리가 딱 보일 정도로 뭔가 약간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집이었어요. 제 나이 3, 4살 정도 됐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언니는 학교가 막 끝나서 집으로 왔고요. 뭔가를 거실에 앉아서 막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는 주방에서 저희한테 등을 돌린 채로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 물론 저도 거실에 앉아 있었고요. 그렇게 새 모녀가 단란히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띵동. 엄마는 바로 누구세요? 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시면서 아유 뭐야 애들이 장난쳤나 하셨습니다. 네, 문을 열었는데 밖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초인종이 울리고 문 앞에 아무도 없고 그게 한 3번 정도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유 이제 안 열어줘야지 이놈의 새끼들, 아유 이 개구쟁이들 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시고 주방에서 마저 음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언니랑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엄마가 웃겨서 거실에 앉아서 키득키득 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화장실을 가셨는데 한 번 더 띵동 소리가 난 거예요. 엄마는 화장실 안에서 문 열어보지 마! 라고 저희한테 외치셨어요. 저희는 네! 라고 대답했죠.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언니는 영특하게도
누군가 도망친다면 당연히 1층 저희 집 문을 벨을 누르고 1층 바깥으로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베란다로 또도도도도도 뛰어가더라고요. 저도 언니를 따라가려고 영차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졌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언니의 비명소리에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언니 쪽은 가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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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이어 엉엉 우는 언니와 제 소리에 엄마가 화장실에서 불이 나게 나오셨고요. 베란다에서 언니를 끌어안고 거실로 오면서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언니 등을 계속 토닥이면서 달래줬어요. 그때 언니가 했던 말은 딩동 소리가 나서 베란다 밖으로 가서 아래를 쳐다보려고 목을 딱 내밀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희 집 베란다를 붙잡고 올라오려고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한번 띵동. 저희 새 모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 새 모녀가 쳐다본 곳은 문이 아니라 베란다 창문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깐 왜 못 들었을까요? 쳐다보는 베란다 창문 앞쪽으로 뭔가가 탁 하고 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났고요. 베란다 창살 사이로 사람 손이 탁 보이더니 머리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저희 새 모녀는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기겁해서 소리를 막 질렀고요. 언니랑 저랑은 막 울면서 그 남자분은 저희를 보고 베란다 창살에 매달린 기묘한 자세로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면서 매달려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근처 손에 잡히는 모든 걸 집어 던지면서 그 남자에게 저리 가라고 신고하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 꼭 멀리 뛰기를 할 때 사람이 위아래로 반동하는 것처럼 저희 집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서 위아래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저랑 언니는 숨을 못 쉴 정도로 공포에 떨며 울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린 엄마가 마침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 소리에 그 남자도 도망을 간 건지 더 이상 베란다에 매달린 손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저희 모녀는 안방에 들어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고요. 경찰이 왔을 땐 엄마가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아빠가 돌아오신 뒤 저희 세 모녀는 아빠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 기억을 끝으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그 후에 한참을 저희 아빠는 출근도 하지 않으시고요. 저희 언니를 학교에 데려갔다 데려오고 저희 식구는 집안에서 아주 단란하게 지냈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와 제 언니가 기억하는 그 남자는 정신 이상자였을까요? 오늘 마지막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발입니다. 뭔가의 시발점이 아니라 진짜 욕이에요. 시발. 시작하겠습니다. 해가 점점 안 보이는 초저녁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였어. 요즘 들어 약간 허벅지 쪽에 살이 올라온 것 같아서 우리 집 근처에 산길이라도 좀 걸을까 싶어서 약간 이렇게 충동적으로 나갔지. 뭐 어차피 나는 남자에다가 덩치도 원래부터 있었던 터라서 날 해코지할 사람은 없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뭐 운동으로 나온 거니까 완만한 곳보다는 좀 돌을 좀 이렇게 밟고 싶었어.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진 산책로보다 좀 더 안쪽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법한 좀 꽤 운동이 되겠다 싶은 곳까지 들어갔어. 근데 가는 방향 풀숲 안에서 흐느껴 오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갑자기 온몸에 털이 쭈삣하게 스면서 다리가 좀 떨렸던 것 같아. 근데 뭐 아직 해가 다 진 것도 아니었고 뭐 내가 왔던 산책로 길도 여기서 뛰면 금방이라 뭐 궁금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용기 내서 다가갔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있더라고. 앉아서 막 웅웅 울고 있는 거야. 귀신이라기에는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내가 봤을 때는 교복 입은 그 형태도 너무 사람 형태였어. 그래서 내가 저기요! 하고 불렀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애가 소리를 지르고 확 뒤를 돌아서 날 쳐다보더라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나를 보더니 스탠스가 바로 1초도 안 돼서 갑자기 막 오오오 막 울면서 막 웃는 거야 얘가. 미친년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저기 윗길 산책로에서 폰을 떨어뜨렸는데 여기 밑에 쪽에 떨어져서 이거를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내 폰으로 당연히 이렇게 빨리 전화를 걸어서 바로 찾아주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가라고 해서 보냈어. 아이, 충동적으로 나간 운동에서 허벅지 살도 태우고 하체하고 약간 좋은 일도 하고 뿌듯하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딱 쉬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는 거야. 딱 첫 문장에 읽는데 그 여학생이었어. 근데 쭉 읽었는데 난 너무 깜짝 놀랐어. 안녕하세요. 아까 핸드폰 찾아주셨던 학생이에요. 여자친구분 다리도 다치시고 기분도 안 좋아 보이시던데 제 핸드폰 같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사례 없이 그냥 인사하고 왔냐고 막 잔소리 하셔가지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여자친구분하고 시원하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산에서 본 여자는 이 여학생 한 명뿐이었거든. 너무 놀라서 전화를 걸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나 정말 놀랬거든. 막 따져 물었어. 네? 아까 여자분이 뒤에서 계속 아저씨 쳐다보고 계셨잖아요. 두 분 가실 때 돌아갈 때 팔짱 끼고 가셔서 여자친구분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책상 귀퉁이에서 뭔가 이렇게 탕 소리가 나는 거야. 씨, 나 여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전화를 끊고 어떻게 끊었는지도 모르겠어. 전화 끊고 그냥 통화 종료하고 막 이제 거돈만 챙겨서 집에서 뛰어나왔어. 진짜 찌질한데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집에 못 들어가고 친구네 집에서 지냈어. 그러고 바로 집 알아보고 그냥 아예 동네까지 벗어났어. 다른 데로 이사했어.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뒤덜미가 오싹하고 그 문자는 내가 아직도 지우지 않았어. 자, 그러면 오늘 공포라디오 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귀신을 믿으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옆엔 아무도 없는 게 맞습니까?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22시 방송으로 날짜 바뀌었으니까 오늘이죠. 오늘 목요일 저녁 10시 방송으로 활기차게 원래의 취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좀 더 연기력을 조금 0.2% 정도 더 키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